최근에 많은 의원님들이 러시아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 군 정보사 장교 출신 발 제보다. 특전사 예하의 707 부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707 요원들이 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당 지도부도 받았다. 저 어떻게 된 겁니까? 송 의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상의 내용은 모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총을 밀수했다는 오비로 알고 있는데 오비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시죠. 지금 저도 이제 보도를 예.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707 오비 요원들 그러니까 제대를 하신 분들 전역한 네. 사람들이라고 네.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뭐 정치인에 대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이런 신변을 위협하는 글들이나 이런 연락들은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유해 시도가 실제로 한번 있었고요. 작년 초에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마 그냥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라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마도 당에서 이렇게 대변인이 얘기할 정도면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정보 통에 의해서 전달된 게 아닌가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정말 저거 이외에 뭐 추가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도 뭐 그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만. 근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부분도 있고 네. 부대 이름이 적시가 됐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거기 출신들이라는 것 그다음에 그 권총을 러시아라는 나라를 또 적시를 했어요. 이제 등등으로 미루고 보건데 그리고 이러한 제보를 많은 의원들이 받았고 당 지도부도 받았다. 이렇다면은 당 차원에서 뭔가 경찰에 이제 신변 보호 요청하고 이러기 위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뭐 우리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국민의힘 정치인이든 누구든 이런 제보가 뭐 중첩적으로 계속 온다면은 당연히 다시는 뭐 작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피습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쪽 모두 지금 솔직히 너무 혐오 정치 이런 게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이게 한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에이 설마 물론 그 전에도 테러도 있었잖아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 송영길 대표에 대한 테러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보안 이런 좀 신변 보호 이런 거는 과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정치를 막론하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호준석 대변인께요. 똑같은 사안이긴 하지만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번 피습의 위기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말을 가벼이 넘길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네. 또 더불어민주당은 아니지만 야권에서 나오는 제보들을 보면은 뭐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사살을 하려고 했다라는지 너무나 허황된 얘기가 사실은 떠돌았던 것도 최근의 일이고 그래서 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민들께서는 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만일의 가능성에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보면 그 제보자는 한 명인 것으로 지금 들립니다. 그 네. 브리핑 내용으로 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제보를 하고 있다. 정보장교 출신인 어떤 사람이 네. 여러 명 복수의 의원들 네. 또는 지도부한테까지 이제 제보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신뢰성을 이제 어느 정도 봐야 될지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사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네. 이거부터가 우선인데 대변인이 먼저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 조금 저는 좀 의아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707 부대를 이제 그 거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 그야말로 진짜 신빙성이 없는 것일 가능성도 많은데 네. 더더군다나 707 특임단은 이번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거론된 부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출동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 부대장이 또 증언도 하고요. 네, 김현태 단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의심을 받게 만드는 거죠. 네.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707 특임단원들은 그 다 자기들도 자기의 그 명예와 또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부대이고 또 오비들도 마찬가지고 707 특임단에 네. 현역 이제 장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한 그 예비역들도 있고 네. 그분들은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갑자기 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네. 그래도 근거가 있을 때는 그것도 이제 감수하는 것이지만 그냥 누구인지 모를 그 사람이 제보를 한 사람이 했는데 이 부대 이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건 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좀 경솔한 거 좀 아닌가. 자극적인 부분은 러시아 권총을 밀수하려 했다 이런
글쎄요. 우리가 권총을 구하려고 하면은 러시아가 그게 뭐 그쪽 세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그런 루트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의 더 이상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영어처럼 되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이제 오늘이 12일이니까 26일이면 불과 2주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인데요. 방금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청자가 2번 들어가서 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재청은 법원이 하는 거고요. 법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건 이제 피고인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공직선거법 자체가 우리 헌법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헌재가 판단해 주세요라는 뜻인 것 같은데 자, 또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기각당했잖아요. 네. 네. 똑같은 걸 또 한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헌재는 그래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그래도 뭐 해봐야지 어떻게든 좀 늦춰봐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지금 26일이라는 시한이 지금 애매해졌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탄핵 심판보다는 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장담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예. 네. 자칫하면 이제 만약에 오늘 14일은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네. 보니까 그러면 21일을 기대해 보는데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자칫하면 28일 또는 더 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고가 더 앞에 나오는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봐라 뭐 이런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말 궁색한 일이고 부도덕한 일, 불의한 일이죠. 그거를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서 그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재판 중에 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시도를 제1야당 대표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가 그것도 얼마 전에 했었던 거를 또 한다. 네. 이거를 어떤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서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네. 자, 성 의장님 이제 네. 지난번에 그 1차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걸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지가 이제 뚜렷하게 그렇죠.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아마 비슷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다 하더라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로라도 뭐 잡는 심정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겁니까? 근데 이게 같은 지금 재판부가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잖아요. 네. 근데 같은 재판부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또 할 수 있는 같은 조항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떤 조항에 대한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다른 조항으로 한 건지 예. 그건 알 수 없으나 제 기억에 이 방송 처음 할 때 첫 번째 신청했던 거 내용 그랬었습니다. 다뤘었고 좀 그때도 일관되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실효가 없다. 안 받아들여질 거다. 네. 그리고 이미지만 안 좋아진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 아니겠냐는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건 솔직히 변호인단에 난 불찰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변호인들도 뭔가 생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푸라기 근데 지푸라기 안 잡힐 거를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비법조인인 제가 봐도 물론 저는 정치 상당히 고관 여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많이 보긴 했지만서도 그래도 작년에 판결이 났던 조항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 네. 굳이 0.001%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 확률 때문에 하기에는 제가 그때 말씀 논리가 딱 이거였어요. 그거에 하기에는 이미지 손상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런 경우에 보면 말이죠. 네. 제가 과거 전례를 네, 봤을 네. 때 변호인단이 말려도 의뢰인격인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하라고 하면 변호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어떤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변호인단이 나름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조항으로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네. 어떤 사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실효성이 너무 없다. 그냥 그 입장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유불리와 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런 걸 이제 법꾸라지라고 이제 하는 거죠. 법꾸라지. 법의 그 조항을 어떻게든 교묘하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인이 이런 일을 해도 사실은 욕먹을 일인데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이건 뭐 그 이게 될까 말까 실효화를 떠나서 정말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죠.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이 이번째로 세 번째가 됩니다. 한 번은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도 그때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세 번째에 해당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독자분은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바 그 이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허위 사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그 보장받아야 될 사람이 정치인이 됐든 법조인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그때의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얘기할 때 그때의 표현의 자유인 것이지 거짓을 말하는 것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요. 비록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뭐 미국 뭐 유럽 할 것 없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미 그 이 법률을 성안할 단계에서부터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다. 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제 급하다 보면 뭐 이런 일 저런 일 또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 동원해 보기도 하는 것이 항상 있는 일이기는 합니다.